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6월 12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위아래로 흔들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음봉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가 추가됐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KRX 야간 선물 첫 거래일 어제였죠. 어제 0.56% 야간에 상승 마감했고요. 0.88% 갭 상승 출발 후에 아래 꼬리를 달며 0.5% 상승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링크 솔루션이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23,000원 대비 1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TSMC 5월 수익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 이렇게 8.3% 감소, 매출이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39.6%가 증가했습니다.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되었네요. 다소 위축된 매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그리고 EIA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 공개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런던에서 열리는 2차 미중 무역 협상이 속개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40분쯤 양국이 둘째 날 논의에 돌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1차 회담 당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히토류 등의 수출 통제권과 중국인 유학생 차단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히토류에 대해 미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첨단 반도체 등의 품목에서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장중 체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생반에 제가 항상 8시 41분 정도에 올려드리는 중요 라인 중에서 오늘은 라인 잡기 382.62 오늘 중요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자, 요 공간인데요. 물론 아침에는 이제 갭을 메꾸고 나서 순간적으로 좀 더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V턴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이탈했다 다시 돌파해서 안착하는 순간 매수 타점이 되죠. 늘 기본적인 V턴 형태로 요즘 시장에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82.6은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M자 형태를 그리면서 전 저점을 이탈하는 요 구간에 타점을 만들고 나서도 마지막에 지키는 구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382.35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섯 뭐 그 정도 다섯 틱 정도의 움직임은 충분히 지금 380 위에서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유효 타점들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좀 보면은 여기서 처음에 내려앉고 나서 다시 그 자리를 하향 이탈하는 요 자리와 V턴 자리 여기와 그 다음에 추세를 돌파하는 여기 자리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보이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늘 제가 라이브 방송 마지막 시간에 장마치고 하는 카페 매매일지 복귀 방송 시간에 항상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오늘도 했죠. 네, 오늘도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여기 이 타점을 공부를 많이 해서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출문제에 따라서 여기 쇼타점 들어가신 분 아니면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 쇼타점 들어가신 분에서 수익 내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중바닥 잡는 구간에서 자 여기 롱타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82.6을 돌파하는 순간의 롱타점 이것도 들어가신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 여기 딛고 올라오는 자 여기서 롱타점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로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 뒤로 가가지고 이제 오후장으로 가가지고 자 여기 쌍고점 나오고 M자 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나올 때, 자, 요 자리를 이탈하는, 자, 여기 쇼타점 나오죠? 그러면 요게 이제 다 합쳐지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탈됐던 자리, 자, 저항과 이탈은 계속 교차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쫙 그어보면은, 자, 요 부근에서 이탈, 지지, 이탈, 저항, 저항, 요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자리들을 핵심으로 체크하고 요 반을 나눠 가지고 오늘 위아래 꼬리가 달렸던 그런 날입니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네. 변동성 진폭이 좀 컸는데요.
이제는 좀 진폭이 커질 수 있는 변동성 지수가 되고 있죠. 좀 25포인트 가까이 이제 올라왔었으니까 고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특히 대만유엔 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82.6 부근을 이제 오후장에 지지하는 모습으로 또 활용하신 분, 혹은 거기까지 내려갈 거다로 접근하신 분, 또 여기 중간에 막히는 자리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으신 분들 다양하게 계실 텐데요. 반드시 그날 복귀, 오늘 시장을 복귀를 하고 내가 실전에서 실시간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꼭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매매의 근거를 잡는 연습을 반드시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상 깊었던 매매일지 중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함께님의 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모의 투자를 22일째 연속으로 좀 한 달 넘었죠. 하시는데 굉장히 승률이 좋습니다. 물론 모의 투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실전처럼 하는데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타점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3승 1패를 하셨는데 연속 3승을 한 걸 보시면, 자, 초심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은 타점에서 숏을 공략하셨고요. 자, 거기서 익절을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중바닥 형성하는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으셨고, 콜옵션 매수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숏 잡았던 자리는 다시 롱 포지션을 익절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그 자리에서 청산하셨고, 넘어가가지고 직전 고점을 보시면서 숏 포지션 잡으셨고, 아까 전에 돌파했던 자리는 다시 지지받는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청산을 하신 요 3승이 너무 깔끔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근거가 부족한 매매를 하셔서 손절을 하셨는데, 자, 이거 뭐 아까 전에 라이브 그 방송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승, 2승, 3승 1패잖아요. 3승 1패인데 3승을 하는 동안에는 근거 있는 매매를 하셨어요. 지지를 깨는 음봉이 발생하여 2승을 하는 때는 갭만 메꾸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양봉에서 근거가 다 있죠. 근거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수급도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을 확인했다라는 근거가 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들 자체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마지막에 1패할 때는 그냥 내동 매매죠.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시 흘러내릴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준을 잡고 하는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는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 볼 수 있고요. 구독자분 누구나 써보실 수 있고요. 피드백도 해드리는 컨텐츠를 지금 장 마지막 시간에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장 마치고 나서요. 그래서 카페는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유튜브 댓글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파생반 라인은 382.6 가지고 오늘 활용이 좋았다라는 거고, 380 이상에서는 보다 러프하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진폭이 5.5포인트나 발생했는데도 오늘 위와 아래의 차이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시가와 종가가 큰 차이가 없는 당일 출렁임이 강했던 날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보다 더 치열해졌음을 의미하는데요. 매수세는 프로그램 기반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강했죠. 오늘 6,332억의 외국인 현물 코스피 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3,789억 원이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풍산 등의 방산주들이 오늘 굉장히 핫했죠.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주도 오늘 강한 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미니 콜옵션 매수세가 오늘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면서 25억의 콜옵션 매수가 매수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콜옵션 굉장히 많죠. 3,400억 정도 들어갔던 콜옵션, 일부 아주 작은 물량, 한 1-20%밖에 해당되지 않은 물량이 청산이 됐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콜옵션 평가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세와 그 위한 매수세와 새로 접근된 협의 거래를 통한 7월물 로 협의 거래가 들어온 콜옵션 매수세, 이건 어제 설명드렸죠. 오늘도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외국인 기존 푼 옵션 매도가 하방 경직 효과를 만들고 있다. 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반면 매도세는 오늘 투신이 장중에 2천억대의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차익 실현이 추정되고요. 기존 콜옵션 차익이 일부 발생한 것도 방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월물 콜옵션 7억 매도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그래도 이거보다 더 많이
콜 매도가 출현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장중에 한 2시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는 뭐 40억, 3, 40억 라인에 콜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또 콜 옵션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7억 콜 매도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근접 구간에서의 단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됐죠. 저항은 어떤 저항이냐? 자, 연결 선물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빗각 월봉 빗각이 거의 상단 부근에 거의 왔죠. 네, 이것도 저항 부근에 근접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익 욕구가 생긴 거죠. 차익 물량이 출회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의 흔들림, 오늘 나스닥도 장중에 흔들렸고요. 항생도 흔들렸고, 그렇죠. 오늘 거기 따라서 오늘 오후장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후장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것을 반납했었죠. 여기는 TSMC 실적을 앞두고 누군가 뭐 유출이 됐을 수도 있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뭐 긴장하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이제 TSMC 실적 부진, 전월 대비 8.3%의 매출이 축소됐고 전년 동기 대비는 39.6% 증가했는데 전년보다 성장한 것은 오케이,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전월보다 축소된 것은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에 6월 4일에 7월물 콜옵션 385를 중심으로 377.5에서 392.5 사이에 해당하는 콜옵션 7월물이 200억에서 300억 가량이 이제 블록딜 형태로 매수로 들어왔는데 5일 뒤인 6월 9일 어제였죠. 어젯밤에도 확인해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5일 뒤인 6월 9일에도 385와 400 콜옵션에 200억 이상의 블록딜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일까지는 385에 대한 게임을 보였다면은 400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400 콜옵션을 코스피 200으로 환산을 하면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 거의 3,000포인트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85 싸움과 400 싸움인데 385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콜 매도, 월물 콜 매도를 늘렸던 구간이 이제 385와 390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부터 일단은 뭐 지금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384.79로 코스피 200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한 5포인트 내에서 저항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400선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7월물이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물량이 뭐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해치 포지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치 포지션, 콜옵션에 대한 해치 포지션을 누군가 대량으로 구축하거나, 예를 들어 선물을 매도한다거나 풋옵션을 매수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보인다면은 콜옵션의 힘이 더 못 쓰겠죠. 콜옵션 힘이 약해지겠죠. 혹은 7월물 콜옵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만기가 끝난 다음에 메인 옵션이 되면 차익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익이든 뭐 정리를 하는 물량이든 청산 거래가 대량으로 나온다면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6월물로 들어온 300억에서 400억 원의 콜옵션은 외국인 투자자가 장내에서 매수한 것으로 수급이 확인되었지만, 이번 7월물은 수급이 확인이 안 되는, 수급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블록딜로 들어온 것이 특징입니다. 콜옵션 매수 물량을 받아주는 매도 쪽에, 매도 포지션, 옵션 매도잖아요. 옵션 매도도 수백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강한 투자 주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블록딜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에서 어느 특정 기관이 콜옵션 매도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가면을 쓴 매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의 투자자가 대량의 콜옵션을 7월물로 6월 4일과 6월 9일에 수백억씩 들어왔는데 그게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채 블록딜로 수급도 잡히지 않고 들어왔다. 6월물의 콜옵션과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어쨌든 개념이 다른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가면을 쓴 매수자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물량이 난데없이 출현하진 않는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이거는 야간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간에도 그래도 수급이 확인되니까 유렉스 시절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7월물 콜옵션 블록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차에 6월 4일에 대선이 끝난 직후에 들어왔는데 385 7월물 콜옵션을 중심으로 377.5에서 392.5 사이에 골고루 분포돼서 들어왔습니다. 2차로는 5일 뒤인 6월 9일에 385와 400을 특정 타겟 삼아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옵션에는 장중거래에서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를 한 거고 7월 옵션은 장내 블록딜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다른 의견을 갖춘 채 아마 들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이 발생하는 계약이잖아요.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같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와 B가 서로 계약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A는 강한 상방을 보고 있을 때 B는 강한 하방 혹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다면 그 둘 간에 만나서 이런 장외 협의 거래를 장내 블록딜을 대량 협의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에 매도 쪽도 힘을 쓸 거고요. 매수 쪽도 나름대로 힘을 쓰겠죠. 그래서 7월 달에 굉장히 변동성이 출렁임, 그 둘 간의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열하게 출렁임이 많아질 가능성을 또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6월 만기가 끝나더라도 7월물 콜옵션은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6월 12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콜옵션 전쟁이 7월 10일까지 한 달 정도 더 길어졌음을 의미합니다. 7월에는 트럼프 정부의 90일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그 달 말에는 금리 인상이 유력한 BOJ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콜매도 포지션 손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375에서 365 콜 매도는 이미 개인들이 마이너스 1000% 정도까지도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해당 375의 콜 옵션 차트를 좀 보면요. 375 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여기서 매도한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1000%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기 한 2주 전까지만 해서 보시면 이게 0.11에서 지금 12.3까지 간 거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사례보다 사실 이게 더 간 거예요. 네,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거의 100배가 넘잖아요. 120배 이렇게 좀 11,000%, 110배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론적으로 이게 1000%라고 하지만 여기서 콜매도를 간 사람들은 6월물로 지금 11,000%가 찍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요. 엄청나죠. 그래서 콜매도가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 콜매도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통스러움에서.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극단적인 거니까 중간에만 잡아도 한 1포인트대 여기서만 했어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10배 이상의 손실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1.0에서 매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근데 이게 12포인트, 10포인트 지금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000%예요. 그래서 이미 거의 내재 가치로만 또 이루어져 있는 내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옵션이 됐기 때문에 다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시장이 갑자기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그대로 거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큰 범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외가들이야 외가 옵션들 가격이 싼 것들은 시간 가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녹는 거고요. 거기에 하락이 조금 나온다면 더 빨리 녹겠죠. 근데 내가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가 옵션이 된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2.5% 이상 혹은 마3 이상 크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잘 빠지지 않아서 개인들로 하여금 이 콜옵션 매도가 상당히 큰 골칫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만기 2, 3일 전에 어제도 그렇고요. 고가에서 큰 손실을 보고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어제 콜옵션에서 98억에 엊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49억의 매수, 어제 98억의 매수, 오늘 10억 원에 9억 원의 매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환매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눈물의 손절 청산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의 콜매도 축소가 대부분 완료가 되면 비로소 시장은 이제 개인들이 바라던 그 콜옵션 매도자들과 풋옵션 매수자들이 바라는 시장이 꺾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작년 8월물에서 개인들이 누적으로 풋매도, 풋옵션 매도를 늘리다가 비로소 8월 5일 대폭락장 이후에 3천억 선의 대규모 손실을 보고 포기하고 떠났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뒤로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 반대의 케이스가 물론 그때처럼 과격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다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손절을 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네 번째 6월, 9월 적정 스프레드는 한 1.3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월물이
385면요. 예를 들어 지금 사실 코스피 200이 384.75니까 거의 예를 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6월물이 385면 9월물은 386.3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차이가 1포인트도 채 나지 않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스프레드는 지금 0.75로 마감했습니다. 1포인트가 채 나지 않죠. 그래서 현재 9월물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6월물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고평가가 된 자산은 팔고 싶겠고,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된 자산은 사고 싶겠죠. 오늘 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주로 고평가된 것을 팔았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은 6월물에 대해서 매도 거래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미결도 줄어들었으니까 어차피 매수 포지션을 매도로 청산하면서 미결이 줄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월물은 사실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 거래가 증가하기 쉬운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유지하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융투자가 그거를 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 3주 내에 상법 개정, 그다음에 추경 등이 빠르게 추진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시장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렸으나, 언제든지 해당 공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장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조건이 됩니다. 선물 기반이 없는 상태라 이제 외풍에 취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전력이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요 사례를 들어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세 중에 언급했고, 따라서 이 한국전력은 그 유세가 들리자마자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가 여긴데요. 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흔들렸다가 여기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이제 급락이 된 건데요. 그 실적 기대감에 크게 올랐는데, 즉 어쨌든 공약 사항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약 사항에 기대감 붙었다가 오늘 한 언론사에서 전기요금이 동결 혹은 인하될 것이라는 추정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10%대 급락을 보인 겁니다. 돌변한 거죠. 이는 공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급히 몰렸던 자금이 급히 반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12일에 개최할 것으로 봤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빠르게 추진 중인 재정 확장 정책이 시장에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음을 생각하게 한 날이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92만 주 외국인들이 매도했고요. 주요 매물대는 7, 8개월째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5만 9천과 615 사이 6만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5만 9천 원을 지지 테스트하면서 마감했고요. 대체거래소 종가는 59,200원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 기준으로 763억 원 매도 마감했는데요. 오후에 2,100억대까지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약 3천억 정도의 매도가 발생하면서 700억대의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6월물 선물에 대한 기반이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선물을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되고 있죠. 자, 선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최근에 급등했던 요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대량으로 땡기긴 했지만 선물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기반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이고 외풍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3,789억 대량 매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요거는 처음에 1조 원 매수가 나왔을 때, 1조 원 가까운 매수가 나왔을 때 언제죠? 6월 4일 대선 끝난 직후 6월 4일부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4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임계점이 통과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통과되니까 계속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옵니다. 이제 위에서 막아내는 저항점이 어디인지 보면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이제 이 정도는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를 또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4일간의 1조 8천억의 순매수가 섞이면서 상쇄 처리되면서 약 매도 누적이 23조 5,896억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죠.
자,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64.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5,703억 원의 대량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은 환율이 이렇게 장기 추세에서 빗각 지지 라인 부근에 또 들어오니까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지금 보면은 12월 팬데믹 장세 이후에 환율의 저점을 찍고부터 계속 장기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년째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 속에 지금 빗각 지지 라인에 근접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달러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또 지지받아서 7월 달에 환율이 올라오게 된다면 또 시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를 깨고 이탈하는 조짐이 나온다면은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2% 하락한 24.34에 마감을 했고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고변동성 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겉으로는 골디락스 형태를 보이면서 평온해 보이지만 이번 주는 밤사이 미국채 입찰 일정과 CPI, PPI 발표가 고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증시도 6월 내마녀의 날을 전후로 콜옵션 베팅 변화가 나오는지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살펴야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에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정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8시 20분에 방송을 켜고 방송을 한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다가 한 10시 20분 이후에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PC를 꺼둔 다음에 정전 그 점검이 끝나고 12시 반 이후에 다시 방송을 켜서 점심시간 이후 방송으로 오후 방송으로 이어가는 1부, 2부 나눠서 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미리 공지를 드렸는데 내일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해당 시간 내에서는 텔레그램 전송도 어려우니 내일 하루만큼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